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이베사이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 믿어주세요. 약속.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의 시간, 예정된 시간 이제 라스트 씬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2단원으로 들어온 상태고 이제 허쉬 체이스 실험 차례거든요. 교재로는 103페이지. DNA가 유전 물질이냐? 라는 그 증거, 유전 물질은 증거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단원 같은 경우는요. 뭐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론도 중요한데 문제를 많이 좀 푸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좀 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유전자 형질 발현 쪽, 그다음에 전사인자 관련된 전사인자 그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 뭐 저당 오페론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생명공학, PCR 이런 부분들은 이론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되니까 요렇게 풀어야지라는 것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탐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2단원, 뭐 3단원, 남은 2단원, 3단원 탐구는 많지 않지만 그런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풀었던 문제들, 어려웠던 것들 다시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잘 풀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어려워요. 역시 잘 안 풀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불안하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웃어요. 왜 안 풀리지? 자,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은 어떤 그 긍정, 희망, 그 다음에 자신감 이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허쉬 체이스 실험 같은 경우는 이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거죠. 32P. 그죠? 32P 하면 DNA에다 표시한 거예요. 그럼 DNA, 박테리오파제 DNA가 여기 있네. 맞다 그러나 35S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없네. 여기 있네. 그럼 단백질. 35S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은 안 들어가고 대장균 이쪽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떠 있네. 하지만 32P는 DNA에다 표시한 건데 DNA는 박테리오파제 DNA는 들어갔네. 여기에. 그걸 알아본 실험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치.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걸 알아낸 실험.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이 나옵니다.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 반보전적인 복제 실험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무거운 15N 배지에서 배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14N 또 15N, 뭐 15N, 뭐 14N 뭐 이렇게 계속 이걸 응용한 거예요. 기본 이론, 기본 실험을 응용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반은 보존된다. 무조건 남아있어요. 끝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15N 가닥은 끝까지 간다. 되셨어요? 여기다가 15N 가닥을 한 번 더 넣어보시라 이 얘기야.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 있죠?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그죠? 15N 배지에서 배양한 걸 14N 배지로 옮겨가지고 한 번, 두 번 분열했죠? 그럼 얘를 이번에는 물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15N 배지에서 다시 14N 배지에서 계속 한 번 더 얘네들을 14N 배지에서 한 번 더 복제 분열시켰을 때 자, 14, 15하고 그다음에 15, 15 그다음에 14, 14 얘네들의 비율 됐죠? 이 DNA 비율과 가닥의 비율도 한번 세보시고 또 이번에는 얘네들을 15N 배지에서 한번 배양해. 15N 배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얘네들 이 DNA 14, 14, 14, 15, 15, 15 이 DNA들의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고 단일 가닥은 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또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돼. 2단원, 3단원은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건 뭐 제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5N 가닥과 15N 가닥을 갖고 있는 DNA, 14N 가닥과 15N 가닥을 갖고 있는 DNA, 14N 가닥과 14N 가닥을 갖고 있는 DNA. 이 세 가지잖아, 어차피. 그죠? 자, 요걸 이용한 문제들이 꽤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 원리 한번 연습 부탁드려요. 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또는 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역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2번 분열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연 2번 분열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과연 그럼 어느 배지에서 배양한 걸 어느 배지로 옮겨서 어느 배지로 옮겨서 이렇게 나왔을까? 요걸 또 한번 역추적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15N 배지에서 배양한 걸 14N 배지로 옮겼을 때도 가능하고요. 또는 14N 배지에서 배양한 걸 15N 배지로 옮겨서도 이렇게 가능해. 요거. 알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나왔다. 14, 14 나왔다. 아, 그러면 14, 14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없고 여기에 있다. 여기 있는 게 없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배지에서 배양했느냐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리는 뭐야? 반은 반드시 남는다. 반 보존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얘하고 얘도 똑같고 얘하고 얘도 똑같고 얘하고 얘도 똑같아. 복제 결과 만들어지는 DNA는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몇 번을 복제 분열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GC 비율, 그죠?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 뭐 이런 비율들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들과 데이터밀 실험이 있습니다. 1유전자 1효소설이에요. 1유전자 1효소설 실험입니다. 그죠? 자, 이때에 야생형이 있고요. 돌연변이주가 있어요. 이 특정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특정한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특정 과정이 진행이 안 된다. 특정 물질 대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서 어떤 영양소를 요구하느냐, 최소 배지에서 사느냐, 어디 사느냐, 요걸 통해서 이제 찾는 건 쉽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르지닌이죠. 요거 자람. 아주 잘했어요. 자람. 시트룰린 그 아르지닌 그 앞에 시트룰린 그다음에 오르니틴 그다음에 최소 배지 뭐 글루타민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물질 대사가 진행되고 1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행이 안 돼서 그죠? 요거 최소 배지에서 못 살고 여기선 살고 살죠. 그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오르니틴에서 시토룰린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되셨죠? 3형 같은 경우는 아르지닌 넣어줬을 때만 산다는 얘기는 아르지닌이 합성 안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 즉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 효소가 돌연변이 일어났다는 얘기, 이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났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1유전자, 1효소 처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들의 교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5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능은 뭐 실력, 스피드 발휘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그 능력도 이런 탄탄한 개념 이론들을 원리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그러지야.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붉은 빵 곰팡이에 대한 얘기. 이거 잔황균류입니다. 잔황균류고 붉은 빵 곰팡이 포자는 N입니다. 핵상이 N이야. 이거 뭐 흔히 혹시 단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N이기 때문에 하나 유전자가 고장나면 이렇게 형질이 발현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냥 그 형질이 나타나지 않게 돼가지고 바로 이런 돌연변 이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나옵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 이건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제 수능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실험이죠. 원시 대기 성분 있죠? 원시 대기 성분을 통해 가지고요,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해내는 그 실험실에서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해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시간에 따른 그 물질들, 요거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원시대기 성분이죠. 줄어드는 건 원시대기 성분이고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건 바로 여기서의 유기물, 간단한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생성되고요. 이건 중간 산물입니다. 사이아나수소나 알데하이드는 중간 생성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제 좀 암기해야 되는 이 생물의 다양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생물의 다양성. 어차피 여러분들 그 2단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 같은 경우 저땅 오페론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유전자 발현 조절 실험도 아셔야 돼. 전사인자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단원 유전자 발현. 알겠죠? 예, 그래서 막 번역하고 전사 번역시키는 그 과정들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대한 익숙함, 친숙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 다시 꼭 찾아서 풀어주세요. 그동안 풀었던 거 다시 푸시고 또 푸시고 아시겠죠? 네, 그게 2단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PCR과 염기서열 분석 과정. 예, 그건 뭐 일단 수특교재에서는 탐구 자료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 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교재를 한번 쭉 총정리할 때 꼭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생명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칠판에 나온 거 한번 암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 어차피 총정리 시간이니까 자 원핵생물의 분류입니다. 원핵생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개통수 보시면 이쪽에 그 다음에 요쪽에 자 A, B, C, D, E, F 자 왜 자꾸 그렇게 음이 붙는지 모르겠네요. 리듬이. 자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개의 역이 나옵니다. 자 1, 2, 3 자 1은 무슨 역? 세균력. 2는 고세균력. 3은 진핵생물력. 됐죠? A는 진정세균계, B는 고세균계, C는 원생생물계, D는 조심해요. 식물계입니다. 균계 아니고 식물계. E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E하고 F는 둘 중에 하나는 균계, 둘 중에 하나는 그쵸 동물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역 6개 중에서 이제 요쪽 요렇게 요거 진정세균계가 펩티도 글리칸 성분이 있어요. 둘 다 세포벽은 있는데 둘 다 세포벽이 있는 세균이면서 원핵생물인데 그죠? 원핵생물이야 둘 다 세포벽이 있는데 성분이 펩티도 글리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주죠. 이 고세균계에는 호열성 고세균, 호염성 고세균, 뭐 메테인 생성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웬만한 생물이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좀 살고 있죠. 그죠? 독특한 녀석들이야. 진정세균에는 크게 독립영양세균, 뭐 광합성세균이라든가 뭐 거기에 포함된 그 남세균 같은 것들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화학합성세균도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종속영양세균이 있어요. 뭐 병원균이라든가 뭐 또 젖산균 뭐 이런 발효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종속영양세균, 뭐 병원균이 흔하죠, 그죠? 예. 자, 부패균 뭐 이런 것들, 종속영양세균 이렇게 영양 방식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영양 방식의 차이. 그래서 종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들 지금 얘기했던 여기 뭐 호열성 고세균이라든가 뭐 메테인 생성균이라든가 남세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핵 없습니다. 소포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물론 세포막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세포막은 있고 그다음에 세포벽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세포막, 세포벽 다 있습니다. 네, 뭘로 나눴는지 잘 보시고. 자, 그다음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 이쪽에 이제 식물도 아니고 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나머지 녀석들. 나머지 녀석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녹갈구와 홍유. 네, 기억나시죠? 녹갈규. 와표묘를 뭐 보통 이제 안 다뤄지죠. 근데 이제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와, 홍유. 자, 이렇게 되네요. 주로 이제 녹조류는 다세포 단계가 있고 또는 단세포 단계가 있어요. 뭐 클로렐라 같은 경우, 뭐 삭가말 같은 경우 단세포에 속하는 거고
이 다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래나 청각 뭐 이런 것들 있죠. 갈조류는 아시다시피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홍조류도 김, 우뭇가사리, 해인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세포죠. 여러분들 식단에 올라오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은 없습니다. 관다발도 없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규조류 같은 건 뭐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유글레나류는 편모를 좀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뭐야? 여기에 들어간 단어 다세포, 단세포 됐죠? 독립영양 쫙 나눠서 엽록소 A야 D야 A야 D야 홍AD 자 AC는 엽록소 AB 카잔 AB 카잔 AB 됐어요. 녹조류하고 녹유 네, 유글레나류입니다. 그 다음에 원생 동물이 있어요. 원생 동물. 원생 동물은 이와 같이 자 요거는 운동기관으로 나눈 거야. 섬모로 운동하니 네 집신벌레 아메바 위족으로 운동하니 네 아메바 편모로 운동하니 네 뭐 트리파노소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점균류 포자 형성하지 않는 거 점균류 포자충류 포자충류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병원충 같은 경우 있는데 운동기관이 없죠. 네, 얘네들 운동기관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포자 형성하지 않는 녀석 됐죠? 포자 형성하지 않음 포자 형성함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지니까 요거 잘 챙겨두세요. 알겠죠? 얘는 포자 형성, 포자충류. 이 점균류는 왜 포자를 형성하냐면 다양한 생활세를 가져. 아주 다양한 생활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포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동물의 개통수예요. 동물의 개통수. 자 이제 원생했으니까 식물 한번 여러분들 봐주셔야겠죠. 저랑 딱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식물 쪽 보시고 균계 쪽 한번 정리해 주시오. 균계. 됐지? 균계.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점점 여러분들 저랑 한번 했으니까 공부할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동물계. 이 생물의 다양성에서 동물의 개통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은 요거 여기 들어가는 단어들 쫙쫙쫙 잘 봐주세요. 자, 해자, 표서유연한 절, 그쵸? 해자, 표서유연한 절, 그쵸? 네. 여기는 배업이 없어. 포배 상태. 무배업, 해면동물. 그죠? 목욕해면, 화산해면, 해로동열 같은 경우고. 자포 동물은 강장동물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거는 저거잖아. 해파리. 그죠? 히드라, 말미잘, 이런 것들. 낭배 상태에서 머물러져가지고 외배업과 내배업, 이배업이 있습니다. 3배업부터는 여기서부터 3배업이야. 여기서부터 3배업. 3배업일 때만 선구와 후구가 나눠져. 선구, 후구. 원구가 입이 돼. 우선 입이 되면 선구, 이쪽. 원구가 항문이 되고 나중에 입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쳐야, 이쪽이야. 그리고 채강이 없느냐, 의채강이냐, 진채강이냐. 이거 중배업에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면 진채강이죠. 일부 나날강, 이 채강을 만들면 의채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채강이 없으면 무채강. 무채강은 편형. 촌충이나 디스토마, 플라나리아. 됐죠? 그 다음에 회충요충, 그런 기생충이 있습니다. 선충, 선형동물, 의채강. 윤용동물, 윤충. 그죠? 선모환이 있어요. 윤용동물, 윤충, 그 다음에 물수레벌레. 연체동물은 뭐, 오징어, 달팽이, 조개, 와우, 외투막이 있죠. 그죠? 진채강. 체절은 없습니다. 체절은 이 둘이 있어요. 규모가 같은 체절, 규모가 다른 체절. 됐죠? 그 다음에 요건 탈피예요. 외골격이 있어요. 키틴질에 외골격이 있어서 옷을 벗어야 탈피, 변태, 탈피. 오케이? 환영은 알죠? 폐쇄 혈관계, 폐쇄 혈관계. 개지렁이, 지렁이, 거머리, 폐쇄 혈관계. 절지동물, 뭐 곤충, 그다음에 뭐 거미, 뭐 갑각, 그다음에 뭐 다지류 이런 것들이 있죠. 절지동물. 진체강, 진체강. 1, 2, 3, other. 1, 2, 3, other. 오케이. 극피, 가시, 성게, 해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왜 저만 혼자 떠들고 있습니까? 같이 읊어주세요. 불가, 쌀이, 불가쌀이, 수관계, 관족. 됐죠? 극피동물. 쫙 이렇게 나누면 이제 척삭 유무야. 척삭이 있느냐 없느냐. 척삭 없어요. 불가사리 척삭 없습니다. 척삭 동물도 미삭이냐, 미삭, 미더덕.
우렁생이, 두삭이냐, 창고기, 그다음에 척추. 척추가 있으면 이제 척추 동물인데 어양 빠져뻐. 요것도 교재로 한번 정리하셔야 돼. 요거 특징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이 선생님 이거 탐구 이거 실험입니까? 글쎄, 이게 실험인가요? 근데 탐구 자료 살펴보기 있어요. 수특 교재. 예, 저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 탐구 자료 살펴보기 하기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167페이지에 있는 이 탐구 자료 살펴보기 있어요. 인류와 유인원의 비교. 인류와 유인원의 이제 뼈만 나온 뼈다귀만 나온 그 비교가 있는데, 그건 좀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쉬우니까 살짝 뺀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와 유인원의 비교 같은 경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요 실험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실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즉 집단 유전이 있습니다. 멘델 집단.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집단을 설정해 놓고 유전적 평형이 일어나는 그 집단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수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그간 풀었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풀어보세요. 답을 맞춰야 된다. 답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아시죠?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 문제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 많아요. 이쪽은. 기출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봤던 모의고사도 있어요. 7점 모의고사. 그죠?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 꼭 한번 점검하세요.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뭐 수학 문제처럼 비슷하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 뭐 잘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됐죠? 요거는 이제 탐구 자료 살펴보기에 나온 내용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뭐 라지 R의 빈도 P, 그죠? 어버이의 라지 R의 빈도 P, 그다음에 스몰 R의 빈도 Q라고 놓으면 자손들. 라지 R은 P의 제곱 나오고 라지 R 스몰 R은 EPQ 나오고 그다음에 스몰 R은 Q의 제곱 나온다. 뭐 그걸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 만약에 이론 점검을 할 때 개념 정리, 총정리할 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요런 용어들 제발 좀 신경을 쓰세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유전자형 빈도 뭐 이런 단어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라스트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마지막 내용. 몸의 색깔에 따른 시클리드의 성선택 실험입니다. 자, 자연광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서의 빛은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니까 얘는 같은 색깔, 얘들 같은 색깔끼리 짝짓기, 즉 합체 도킹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색의 주황색광을 줬더니 이들이 비슷한 색깔로 보이니까 서로 그냥 가리지 않고 짝짓기를 하더라 이게야. 자연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종분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베타적 성선택. 색깔에 따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색깔에 따라서 나는 얘하고만 생식하고 나는 얘하고만 생식하고 이런 식으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생식적 격리가 바로 종분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주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에 의한 배우자 선호도에 따른 종분화, 동소적 종분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생명과학2 탐구 실험 총정리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긴장 푸시고 좀 긴장되시지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능 전부 다 대박 만점 날 겁니다. 기적이 찾아옵니다. EBS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